안녕하세요.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이 근대사 기출의 근대사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기출 영상 한능검 심화 52회부터 55회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대사 끝나네요. 언제 끝나나 했는데 드디어 끝나긴 하네요. 자, 52회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52회부터 29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는 대왕대비께서 전교하기를 만동묘를 철폐하고 만동묘 철폐, 서원 철폐, 흥선대원군의 업적이죠. 흥선대원군 초반의 업적입니다. 만동묘 철폐는 1865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 잠깐만요.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나는 최익현이 상소를 올렸다 하고 대원군의 잘못을 탄핵한다. 이거 최익현의 그 흥선대원군 탄핵 상소입니다. 1873년이죠. 섭정 그 마지막 연도죠. 가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 흥선대원군 업적이 있겠죠. 봅시다. 1번 별기군 창설은 민시정권의 개화정책이고 2번의 독립신문 발행은 1896년이죠. 한참 뒤고 3번 척하비가 세워졌다. 맞네요. 흥선대원군의 업적. 척하비는 1871년에 세워지죠. 4번 김옥균 등 정변, 이거는 갑신정변이죠. 1884년. 그 다음 5번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은 이거는 이모군란 이후에 1882년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30번 가겠습니다. 30번.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 음청사. 청에 파견된 김윤식. 청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 또 문화를 배웠어. 이거 뭡니까 이거? 청에 파견된 사절단은 영선사죠. 민시정권 개화정책으로 청나라에 그 김윤식이 대표로 가죠. 영선사를 파견하고 그들이 이제 이모군란 때문에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근대 무기기술을 배워와가지고 기기창 설립에 기여했다까지 알면 됩니다. 자, 1번 기기창 설립의 계기 바로 나왔네요. 맞네요. 정답은 1번이고 2번 회답 겸 세완사로 파견되었다. 이것도 우리 조선에서도 했었고 회답 겸 세완사는 그 여러분 통신사랑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임진왜란 끝나고 그 뭐야 선조 광해군 인조 때 그때 그 통신사 초기 그때 파견된 게 이제 회답 겸 세완사라는 이름으로 파견이 됐죠. 3번 조선책략을 소개한 건 2차 수신사 파견 이후고 김홍집이 갖고 들어왔죠. 4번에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이 참여한 거는 그 미국 간 거, 보빙사입니다. 보빙사. 5번 개화 반대 여론으로 비밀리에 나간 거는 조사 시찰단이죠. 31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초지와 덕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광성보에서 군사가 다치고 장수가 죽었다. 초지진 광성보, 이거 뭡니까?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병제병호신의 마지막 1871년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이후의 일이니까 뭐 운용호 사건이나 또는 뭐 강화도 조약 그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1번 제네럴 쇼먼호는 신미양요 이전이니까 땡이고 2번에 로드제독 양화진 침입은 병인양요죠. 땡. 3번 오페레트 도굴 사건도 땡이고 4번에 일본 군함 운용호가 영종도를 공격했다. 운용호 사건 정답이네요. 1875년이죠. 그 다음 5번 조선 정부가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다. 이거 병인박해죠. 땡. 자, 4번이 정답이죠. 운용호 사건 정답 1875년. 32번 가겠습니다. 3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 이반 세스타코프 각하 1년의 과정에서 수명의 조선 교관들이 살해되었다. 일본군 호위대가 개입했고 청국 수비대와 충돌이 일어났고 일본인들이 저물포로 후퇴했다. 이거 갑신정변에 관한 이야기죠. 편지는 이거 그 뭐야 러시아 애들이 저기 어디 뭐 본국이나 뭐 그런 곳에다가 갑신정변을 뭐 보고하는 그런 편지인 것 같습니다. 1번 최익현 민종식 등이 주도한 거는 을사의병이죠. 2번 구본 신참은 광무개혁이고 3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 이거는 그 강화도 조약의 결과로 1차 수신사를 김기수가 다녀오죠. 4번 외교장갑 건물이 불타고 의궤가 약탈되었다. 이거는 병인 양요 때고 5번 조선과 일본이 한성조약을 맺었다. 이게 정답이죠.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맺어지죠. 33번 가겠습니다. 다음 답사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 동고산성 나왔고요.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 관련성이 있다. 경기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곳.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유명한 곳. 전주 지역 문제가 나왔네요. 봅시다. 1번 김원창의 난의 근거지는 충남 공주예요. 그 다음 2번 성왕이 도읍지로 삼은 건 부여. 우리 그 성왕 제일 잘 나오는 선택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부여입니다. 부여. 충남 부여. 3번 동학농민군이 화약을 체결했다. 전주 화약 맞네요. 전주 정답 3번. 4번에 강우규 노인 독립운동가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한테 폭탄을 던진 곳은 옛 서울역 광장입니다. 5번 신립의 배수진. 임진왜란 신립은 탕금대죠. 탕금대 전투죠. 충주 탕금대입니다. 충북 충주. 34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하나씩 봅시다. 이 문제 제가 그
블로그에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문제고 별로 안 좋은 문제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달달 외워야 되는 문제죠. 자, 1번에 당현 금광 채굴권은 독일입니다. 2번에 경부선 철도 부설권은 일본이고, 3번에 운산 금광 채굴권은 미국이고요. 4번에 울릉도 삼림 채벌권은 러시아.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경인선 철도 부설권은 미국이죠. 처음에 그 미국이 얻었다가 2년 뒤에 이제 일본한테 넘기죠. 프랑스는 아니에요. 프랑스는 경의선 철도 부설권입니다. 그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 부설권이 프랑스고,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밑줄군 개혁의 내용. 군국기무처가 폐지되었다는 군. 그러면 뭐야? 그럼 2차 가보개혁이 나오겠죠. 홍범 14조를 반포하면서 김홍직과 박영호가 주도하는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했다. 2차 가보개혁 찾으면 됩니다. 1번 통리기무하문과 12사 설치는 민시정권의 개화정책이니까 땡이고, 2번 지방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이거 2차 가보개혁 맞네요. 정답은 2번. 3번에 개국기념을 사용한 건 1차 가보죠. 4번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도 1차 가보개혁이고, 5번에 6조에서 파라문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했다. 역시 1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36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특사가 파견된 배경. 이위종 헤이그 특사 중 한 명이죠.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 특사라고 나왔네요. 고종이 특사를 왜 보냈어? 을사늑약 때문에 보냈잖아요. 을사늑약 부당하다. 그거 알리려고 보낸 거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겠죠. 배경이니까. 1번 고종이 강제로 퇴위됐다. 이거는 특사 파견 이후에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가 되죠. 배경이 아니죠. 결과죠, 결과. 2번 초대총독 데라우치 총독은 초대총독입니다. 이거 뭐야 한일 병합 직후고요. 3번 외교권 강탈 통감부 설치 을사늑약의 내용이네요. 이게 정답이죠. 4번 기후각서 사법권 박탈. 요거는 1909년에 한일 병합 그 이전 연도죠. 5번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1918년입니다. 37번 가겠습니다. 37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한국 창의병대가 일본 원정대를 몰살하다. 서울 근처 각 지방의 의병이 많이 모여 서울을 치고자 하는 모양인데, 숫자가 어느 정도이고 또 해산된 한국 군인들이 해산 군인들이 선봉에 있대. 그럼 요거는 이거 정미 7조약 이후에 정미 의병이죠. 1907년 찾으면 됩니다. 정답은 한일 의정서 1904년과 국권피탈 1910년 사이에 있겠죠. 38번 가겠습니다. 가 단체의 활동. 이 책 뭐야? 한일관계 사료집이네요. 이거 끝난 책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임시사료 편찬소 만들어가지고 그 한일관계 사료집을 만들었죠. 임시정부의 활동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조선혁명간부학교는 의열단. 2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은 조선어학회. 3번 태극서관은 시민회. 4번 독립공채, 애국공채 발행한 건 임시정부 맞네요. 정답은 4번. 5번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광주학생운동 지원했다. 이거는 신간회죠. 나온 게 너무 자주 나와. 네. 자, 39번 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 아까 지역 문제 나왔는데 또 나왔네. 신석기문화, 동삼동, 패총, 부산 동삼동이죠. 정발의 충절, 정공단, 부산포 정발장군이 임진왜란 제일 첫 번째 전투죠. 부산포 정발이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죠. 그다음 백산상회, 부산의 백산상회. 이것도 다뤘죠. 임시정부의 그 교통국 역할을 했다. 백산상회가. 그다음에 임시수도 기념관. 이건 6.25 전쟁 때 부산이 임시수도였잖아요. 부산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228 민주화운동. 이거는 대구예요. 이거는 나중에 현대사 할 때 하겠지만 그 228 민주화운동이 그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그런 학생운동입니다. 대구라는 거 잊지 맙시다. 2번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서울이죠. 덕수궁입니다. 3번 강주룡의 을밀대 지붕농성은 평양이고요. 4번 의열단 박재혁의 경찰서 폭탄 투척. 이게 정답이죠.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박재혁이. 5번에 지주문제철의 횡포에 소작쟁이를 했다. 이거 전남 신안 암태도입니다. 40번 가겠습니다. 가 종교단체의 활동. 가에서 설립한 출판사 개벽 하늘을 열었어.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개천이에요. 개벽 천도교. 잡지 개벽은 천도교. 기억합시다. 천도교 찾아봅시다. 1번 박중빈의 새생활운동은 원불교. 2번에 중광단은 대종교. 3번에 배제학당은 개신교. 4번에 어린이날 제정하고 소년운동한 거는 천도교 소년회. 천도교 맞습니다. 우리 지금 천도교 찾는 거 맞죠? 정답은 4번. 5번에 경향신문은 천주교. 4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 봅시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차별을 철폐한다. 공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조혼 폐지,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 부인 노동, 부인 어쩌고. 이거 내용이 여성운동과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내용 보니까 임금 차별을 철폐하라, 산전산후 임금을 지불하라, 야간 업무를 폐지하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딱 나오죠. 이거 그 신간의 자매단체였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한 근우회죠. 근우회를 찾으면 됩니다. 1번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건 아니죠. 3.1운동은 1919년이잖아. 이건 뭐 누구라고 해야 되나. 각 종교계 지도자들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자, 2번에 상하이에서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한 거는 신규식입니다. 신규식, 신채호, 조소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3번에 여성교육을 위해 이화학당을 설립한 거는
미국 선교사 스크린튼 여사라고 해야 되나? 사모님. 미국 선교사 스크린튼입니다. 4번.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 통문을 공표했다. 이게 꼭 근우회가 했을 것 같죠? 근데 이거는 1898년도에 근우회보다 약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찬양회라는 여성단체입니다. 저기 그 서울 북촌 그쪽 그 양반댁 아줌마들이 만든 단체예요.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 찬양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종종 나와요. 5번.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했다. 맞네요. 정답은 근우회 5번입니다. 42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국가총동원법을 위반했다는 제목으로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 이런 문제 자주 나오죠. 전시총동원 또는 민족말살 정책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의 원산총파업은 1929년이니까 땡이고, 조선태영령도 1910년대 무단통치니까 땡이고, 3번의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이죠.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의 조선밀립대학 기성회. 밀립대학 이거는 1920년대죠. 땡이고. 5번의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것도 1924년, 20년대입니다. 아이고, 자, 43번 가겠습니다. 43번. 인물의 활동. 대한제국 무관 출신. 신민회에서 활동했다.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했대. 이 사람 누굴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딱 만들어지고 국무총리가 누구였어? 대통령 이승만이었고 국무총리 이동휘였죠. 이거 이동입니다. 이동희가 우리 기출하면서 엄청 자주 나왔죠. 뭘로 자주 나왔어? 선택지에 그 연해주에다가 대한광복군정부 수립했다 하면서 이상석이 대빵이었고 이동희가 부대빵이었다. 그게 정말 자주 나왔죠. 이번에도 그게 나오겠죠. 찾아봅시다. 1번 바로 나왔네요. 대한광복군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 예난에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한 건 김두봉이에요. 김두봉. 원봉 아닙니다. 투봉이에요. 투봉. 원투. 김원봉 아니고 원투. 김두봉입니다. 이거 뭐 북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넘어가도 돼요. 정답으로 절대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3번. 서전서숙 설립은 이상설이고, 4번의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고, 5번의 조선혁명선언 작성한 건 신채호죠. 44번 가겠습니다. 44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가는 북간도에 주둔한 아군이 봉오동을 향해 가다가 적들을 까부셨다. 봉오동 전투죠. 1920년 봉오동 전투입니다. 나는 조선혁명군 나오고 총사령 양세봉 영릉가성을 점령했다. 이건 1932년 한중연합작전 중에서 그 남만주 양세봉 조선혁명군 영릉가 전투, 흥령선 전투 기억하시죠? 대략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니까 1920년부터 1932년까지의 사실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자유시 참변 이후 3부가 조직되었다. 맞죠? 이거 자유시 참변이 1921년이고 3부 조직은 20년대 중반이니까 맞는 보기고, 2번에 간도 참변. 이거 역시 맞죠? 봉오동 전투 이후에 청산리 대첩 이어지고 그 이후에 간도 참변이 일어나는 거니까 2번도 맞는 거고. 3번. 청산리 전투도 맞죠? 봉오동 전투 이후니까 맞고. 4번. 미스야 협정이 체결됐다. 이것도 우리가 이 3부가 성립되니까 일본 놈들이 그 만주 군벌하고 손잡고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죠. 1925년에 역시 맞습니다. 5번. 스탈린에 의해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거는 뭐 다루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우리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 무슨 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무슨 스탄 그런 나라 있죠. 중앙아시아. 그게 소련으로부터 분리된 나라들입니다. 그쪽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우리랑 똑같이 생기고 풍습도 비슷한 게 많고, 스탈린이 1937년에 그 구소련에 살던 고려인들을 전부 다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1937년이니까 한중연합작전 1932년도 그때 이후의 일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45번 가겠습니다. 가 군대에 대한 설명. 여러분 이제 군대 문제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이제 막 나오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군대 문제는 처음에 하고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기출문제 한 서너 번만 풀면 군대 문제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독립운동가 조성환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임시정부 산하에 군대가 뭐야? 한국 광복군이지. 봅시다. 1번 숙마학교, 이건 멕시코고. 자, 2번 쌍성보 전투는 뭐야? 이런 호로 쌍사자 지청천, 한국 독립군이죠. 3번에 중국 팔로군 호가장 전투, 이건 한번 나왔었죠. 조선의용군이고요. 4번에 국내 정진군을 조직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맞습니다. 한국 광복군, 이게 정답이고요. 5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조선의용대죠. 46, 끝났구나. 자, 52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53회, 54회, 55회, 이건 뭐 눈 감고 그냥 풀 거예요. 이제 아마 근대사를 이제 회당 뭐 많아야 이제 한두 문제 틀릴 겁니다. 네. 저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집중해서 53회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53회. 29번부터 가겠습니다. 29번. 가 법전이 편찬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대전 통편 이후에 80년 만의 법전이다. 조선시대의 마지막 통일법전. 이거 많이 했죠. 흥선대원군. 조선 최후의 법전. 대전 회통. 그럼 뭐요? 흥선대원군 업적 찾는 문제. 전부 다 제가 히읗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1번 동의보감 집필한 건 광해군 때고, 2번 만동묘 복구를 건의하는 유생. 이게 맞겠죠. 만동묘를 흥선대원군이 철폐했으니까 유생들이 만동묘를 복구하라 이렇게 건의를 했겠죠. 정답은 2번. 3번
훈민정음은 세종이고 4번 개해약조도 세종이죠. 5번에 성균관에 탕평비를 건립한 건 영조입니다. 영조. 30번 가겠습니다. 30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 가를 묘사한 희곡. 조선의 순교자들 나오고 어쩌고. 프랑스 선교사 베르네 주교의 순교. 이거 흥선대원군 시기에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한 게 뭡니까? 병인 박해죠. 찾아봅시다. 1번 황사영 백서 사건의 원인이 된 거는 이건 순조 때 일어난 신유박해입니다. 첫 번째 박해. 아니 첫 번째 박해가 아니구나. 첫 번째 박해는 정조 때 신유박해죠. 이건 순조 때 일어난 신유박해예요. 신유박해. 자, 2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간 거는 이건 1차 수신사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가는 거고. 3번에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구한 건 이모군란 정도 될 테고. 4번에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된 건 동학농민운동이고. 5번에 프랑스 로드제독, 장미제독이 강화도를 침입한 거는 병인양요. 맞죠? 병인박해가 이 병인양요의 빌미가 되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31번. 이 사건의 영향. 이항은 흥선대원군입니다. 이항을 보정성성으로 이송했다. 흥선대원군을 이송했어.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또 밑에 해설이 나오네요. 청으로 끌려간 흥선대원군. 99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이 사건을 진압한 청이 그 책임을 흥선한테 물어 압송한 거예요.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의 영향을 찾아봅시다. 1번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거는 진주밀란 때문이고. 2번에 어지연 부대가 광성부에서 항전한 거는 신미양요. 3번에 척화비가 건립된 거는 관련 없고. 4번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맞죠?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체결이 되죠. 청의 간섭이 심해지죠. 이모군란 이후에. 자, 5번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했다. 운요호 사건도 이모군란 이전이니까 관계가 없죠. 자, 32번 가겠습니다. 32번.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죠. 알렌도 나오고 알렌. 광해원은 여러분 1885년입니다. 이거 여러 번 했어요. 찾아봅시다. 1번 배제학당 1885년 맞습니다. 이거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 1885년이에요. 정답입니다. 2번에 영선사는 1881년이에요. 민씨정권 개화정책이 1880년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보내는 게 영선사입니다. 그리고 영선사가 갔다 와서 1883에 기기창을 설립하죠. 자, 3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건 갑신정변이고 1884년이고. 4번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은 건 강화도 조약이죠. 1876년이니까 땡이고. 5번에 제네럴 셔머노는 1866. 1번 빼고 지금 전부 다 그 광해원 1885년보다 이전의 일이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33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찾아라. 군국 기무처 의안에서 공노비 산노비법을 폐지한다는데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이거 뭡니까? 공산노비법 혁파, 신문제 폐지, 1차 가보 개혁이죠. 그 이후의 사실을 찾아봅시다. 기억. 별기군 창설은 이거는 민씨정권 개화정책 1881년 그 80년대 초죠. 1차 가보 이전입니다. 땡이고. 니은. 한성순보가 발행된 것도 1883년이니까 역시 땡이고. 디귿. 교육입국조서 반포는 2차 가보 개혁이니까 맞죠. 이후에 일어난 일. 리을. 재판소 설치도 2차 가보 개혁입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입니다. 34번 가겠습니다. 34번. 사건의 배경을 찾는 문제입니다. 발신 고무라 수신 사이온지. 일본 놈이 일본 놈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대군주가 급히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야 한다는 밀고를 받았는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대. 근데 아무도 안 막았대. 뭡니까? 이게 고종의 아관 파천이죠. 아관 파천이 왜 일어났어? 사건의 지금 배경 찾으니까. 아관 파천은 을미사변 때 민비 죽이니까 고종이 벌벌 떨다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게 아관 파천이잖아요. 을미사변을 찾으면 되는 거일 겁니다. 자, 1번. 바로 나오네요. 을미사변 정답이고요. 2번 원수부 설치는 광무개혁이고. 3번 로엘전쟁 땡이죠. 4번에 한일신협약도 땡이고. 5번에 영안포 사건도 땡이죠. 35번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쉬워요. 35번. 밑줄군 장정에 대한 설명. 이번 장정의 체결로 우리 관세권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 하지만 이 장정으로 인해서 일본의 최국 대우를 인정했다. 여러분 이거는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조일 통상장정에서 관세권 그 일부 설정한 거하고 그 방공령 선포 명시된 거, 선포 조항이 명시된 거, 그것도 들어간 거 두 가지를 제가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방공령 나오겠지. 자, 1번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된 거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죠. 땡이고. 2번에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었다. 맞네요. 조일통상장정 내용입니다. 정답이고. 3번에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재물보조약이죠. 이모군란의 결과죠. 4번에 일본인 재정고문. 이건 1차 한일협약이고요. 5번에 부산회 두 개 항을 개항한다. 이건 강화도 조약이죠. 36번 가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 국권을 지키기 위해 동문학에서 교육받고 1896년 서재필과 함께 이거를 창립했다. 의회 설립 운동도 나와주고 또 공화제 수립도 나왔네요. 이거 뭡니까? 서재필과 함께 창립한 거 독립협회죠. 찾아봅시다. 1번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은 대한자강회. 2번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건 신민회. 3번에 영은문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했다. 독립협회가 맞네요. 정답은 3번. 4번에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거는 신간회. 5번에 독립공채 발행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이고 지친다 진짜. 이거 말하는 것도 힘드네 이제.
여러분 이제 다 그냥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쵸? 방금 이 문제도 아마 한 3초 만에 푸셨을 거예요. 자, 37번. 가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는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뭐 조약에 어쩌고저쩌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어떤 국제조약도 못 맺어. 이거 뭐야, 외교권을 박탈된 거야. 3조 보니까 뭐야, 통감을 둔대.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가는 을사늑약이네요. 자, 나는 법령제정 중요한 행정처분은 통감에 승인을 넣는다. 이거 뭐죠? 통감 나왔다고 해서 이거 일사늑약이라고 보지 말라고 했었잖아. 통감의 권한이 확대된 걸로 보라고 했잖아요. 통감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5조에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그리고 뭐라고 차관이라고 하죠. 차관 정치. 이거 정미 7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일사늑약과 정미 7조약 사이에 일을 찾는 거니까 뭐 헤이그 특사 파견 나오거나 고종이 퇴위되거나 그런 게 나오겠죠. 자, 1번.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은 정미의병이니까 나 이후의 일이고, 2번 관민공동의 허니 6조 의결은 독립협회 1898년이니까 땡이고, 3번이 우금치 전투는 1894년이고요 4번에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1885 80년대까지니까 이거 땡이고, 5번에 고종의 헤이그 특사 나왔네요. 정답은 5번. 38번 가겠습니다. 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 1905년 가의 유카탄 반도로 계양노동 이민자들을 수송했던 일포드호. 이건 유카탄 반도가 멕시코에 있는 반도예요. 그 마야 문명 유명한 곳입니다. 유카탄 반도. 에네켄도 나오네요. 밑에 나오네. 에네켄 농장까지 나와주네요. 멕시코를 찾으면 됩니다. 에네켄이 나왔으니까 뭐 멕시코 하나 나올 것 뻔하죠. 숙무학교 나오겠지. 자, 1번. 권업회와 권업신문은 연해주고, 2번에 숙무학교 설립 나왔죠. 멕시코 맞네요. 정답은 2번. 3번에 북로군정서를 조직한 거는 북한도고, 4번에 대동단결 선언서가 작성된 건 중국 상하이, 5번에 28 독립선언서는 일본 도쿄. 아이고. 39번 가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그가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 안중근이죠. 안중근입니다. 동양평화론 안중근. 마지막 줄에 미순 감옥에서 순국했다까지 나왔네요. 안중근을 찾으면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 뭐 죽인 거 나오겠죠. 1번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고 땡이고, 2번에 배달과 함께 대한민일 신보를 발간한 건 양기탁, 3번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정답은 3번. 4번에 북간도 서전서숙은 이상설이고요. 5번에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만든 건 임병찬.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 이거 이론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관세령이 폐지되다. 관세령 폐지. 1920년대 그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일본 기업들과 제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거기다 대고 1923년에 관세까지 이제 폐지되면서 일본 제품이 싼값에 막 들어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운동이 펼쳐져? 물산정령 운동이 펼쳐진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정답은 뭐 물산정령 운동이겠죠. 1번 동양척 식주식회사 설립은 1908년이고요. 2번 물산정령 운동의 전국적 확산. 이게 정답이죠. 3번에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역시 1900년대입니다. 1905년부터 1909년까지 하고. 4번에 회사령 공포는 1910년이고요. 5번에 한국중앙총상회 시전상인단체의 뭐 상권수호운동. 이건 1898년 아간파천 이윤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41번 갈게요. 대화에 나타난 민족운동을 찾아봅시다. 종로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고, 체포된 학생들이 있고, 또 뭐 융희 황제의 인산일, 경문을 뿌리고 만세를 외쳤다. 또 사전에 권오설 선생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뭐죠 이거? 이거 1926년 60만세 운동이죠. 융희 황제가 그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을 가리킵니다. 순종의 인산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오설이라고 사회주의 세력의 좀 주도자였어요. 이 권오설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준비를 했죠. 60만세 운동을 찾아봅시다. 뭐 민족일당 운동이 나오거나 정우의 선언이 나오거나 또는 뭐 신간회가 나오거나 뭐 셋 중에 하나 나오겠죠. 자, 1번 원산 총파업의 노동자들과 연대하였다. 아니죠. 자, 2번 치안유지법, 이건 1925년이니까 60만세 운동 이전이고요. 자, 3번 국민대표회의 역시 1923년입니다. 60만세 운동과는 관련이 없고. 4번에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단돼서 일어난 건 광주학생 운동이죠. 5번에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정답이죠. 60만세 운동 이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정우회 선언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간회가 1927년에 창립이 되죠. 42번 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중인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 또 나왔네. 전시총동원, 민족말살 정책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만주군벌과 미세아 협정 맺은 건 1925년이고요. 2번에 조선태영령은 1910년대 무단 통치고, 3번에 한국시민서사 암송을 강요했다. 이게 정답이죠. 민족말살 정책. 4번에 헌병경찰제도는 1910년대고, 5번에 평양등지에서 반중폭동을 초래한 만보산 사건. 이건 여러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그 만주사변이 1931년에 일어난 거는 우리가 배웠죠. 이게 바로 만주사변 얼마 전에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놈들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서로 그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하려고, 서로 분열시키려고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것까지 길게 얘기하면 힘들고 자세한 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만주사변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만보산 사건입니다. 43번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 의열단 단장이었던 그 조선혁명군사 정치 간부학교도 나오고요. 누굽니까 이거? 김원봉이죠. 한국광복군 부사령관도 하고, 조선의용대 창설하고, 임시정부 국무부장도 하고 그러죠. 찾아봅시다. 1번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수입은 이상설과 이동희. 2번 대한광복회 총사령은 박상진. 3번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 나왔네요. 정답은 3번. 4번에 대전자령 전투 일원호로 쌍사자 지청천이죠. 자, 5번 조선혁명 선언 집필은 신채호. 44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 이거 뭐야? 무슨 문제냐? 일제강점기 유적하고 내용을 매치시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가를 보니까 뭐야? 단성사네. 단성사는 뭐죠? 나운규의 영화. 1926년 영화 아리랑이 상영된 곳이죠. 1번 나운규의 아리랑 바로 나왔네요. 정답 1번이고요. 2번에 김희독립선언서가 인쇄된 장소는 보성사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자, 3번 조선형평사 창립대회가 개최된 장소는 진주 청년회관이에요. 4번에 전영필이 수집한 문화재가 전시된 장소. 이거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입니다. 서울에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안 나오는데 뭐. 아무튼 5번 강우규 아까 나왔죠. 폭탄 던진 곳 옛 서울역이라고 했었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단성사, 나운규, 아리랑, 1926 이렇게 묶어서 외우셔야 돼요. 자, 45번 가겠습니다.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임시정부의 활동.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해서 어쩌고 나오고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 일본에 보니까 뭐야 추축국의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임시정부가 충칭 정착 후에 1941년 12월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활동을 찾으면 됩니다. 봅시다. 1번 한국 광복군 창설은 1940년이에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보다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충칭 정착 직후에 바로 창설하는 거예요. 땡이고. 이번에 연통제는 임시정부 완전 초창기 1919년 20년 그때고. 그다음에 3번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 제출한 이것도 1919년이고요. 4번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거는 1931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32년에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일어나죠. 5번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맞죠? 한국 광복군이 해방을 앞두고서 그 1945년에 준비를 하지만 어떻게 돼요? 원폭이 투하되면서 전쟁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진공작전을 못하고 추진하였다, 계획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정답은 5번입니다. 40 끝났네. 53회도 끝났고요. 자 이제 54회. 아이고 이거 그냥 읽는 수준이어가지고 슬슬 지겨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빨리. 그러실 겁니다. 40회부터 아마 지금까지 꼼꼼하게 지금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왔다면 지금쯤이면 이 문제들 정말 진짜 막 눈 감고 풀어야 돼. 자, 지겨워지죠. 자, 같은 유형하고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55회까지 끝내야죠. 자, 힘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자, 30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너무 아프네. 몇 분 지났습니까? 벌써 36분 지났네. 큰일 났네. 30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왕이 말하였다. 요즘에 서원마다 어쩌고 저쩌고 가의 분부대로 서원을 철폐하고 흥선대원군이죠. 아이고 너무 자주 나와. 자 1번 친위부대 장용령은 정조, 나선정벌 조총부대는 효종, 속대전을 편찬한 건 영조, 전국에 척합의를 건립했다. 흥선대원군 맞네요. 정답이고요. 5번에 독립문 건립은 독립협회 간 거고. 자 31번 가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어제연이 이끈 수비대가 로즈 제독 아닙니다. 로저스 제독의 함대에 맞서 광성보에서 싸웠다. 광성보 어제연 나오면 뭐야?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자 병제 병호신. 병제 병호신 마지막. 자 정답은 그럼 뭐야? 오페레트 도굴 사건과 강화도 제약 사이에 있는 신미양요 1871년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갈게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는 수신사 김기수가 엎드리니까 왕이 말하네요. 전선 화륜 농기계에 관해서 들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 김기수가 강화도 제약 이후에 그 1차 수신사 갔다 온 후에 왕한테 보고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돼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뭐야? 암행어사가 돼서 일본 건너간 거 조사 시찰단이죠. 그러니까 가는 1876년이고 나는 188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자, 1번 보빙사를 파견했다. 이거는 조미수와 통상조약 그 이후에 1883년에 보빙사가 파견되죠. 땡이고. 2번 통리기무함원과 시비사가 설치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 민시정권 개화정책 딱 그 1880년에 통리기무함은 설치하면서 개화정책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운용호 사건은 1875년이니까 가 이전이고 4번에 한성사관학교는 한참 뒤죠. 1895년이죠. 5번에 프랑스와의 조약도 이건 1886년이요. 즉 서양 열강들 중에 가장 늦게 됐죠. 천주교 그 포기 문제 때문에. 33번 가겠습니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왼쪽 그림은 오늘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성에서 물러가라. 동학농민운동의 전주화약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군국기무처의 과거제 폐지가 나오니까 1차 가보 개혁이네요. 그럼 그 이 전주화약과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직광소 자치 활동을 했다거나 균형청이 설치되었다거나 또는 뭐 경복궁이 점령되었다거나 북점이 합세했다거나 우금치 전투가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1번 규정청이 설치되었다면 바로 나왔네. 1번이 정답이네요. 규정청이 설치됐다가 1차 가보 개혁 전에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지면서요. 규정청은 없어지죠. 1번이 정답. 자 2번 독립신문이 창간된 거는 1896년이니까 이건 동학농민운동 이후고. 자 3번에 한성정계사는 1898이죠.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도 청일전쟁 이후에 1895년이고요.
건양연호는 을미개혁 역시 1895, 96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띵하네. 34번 갈게요. 34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 화면을 보니까 뭐 나옵니까? 원수부, 구본신참, 상공학교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고종의 황제 즉위도 나오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오군영에서 이영으로 바뀌는 거는 민씨정권의 개화정책이고 2번에 양전사업 지개발급 이게 정답이죠. 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방문국가 한성순보 이거 민씨정권의 개화정책이죠. 자, 4번에 홍범 14조는 제2차 가보개혁의 기본 방향입니다. 5번에 유경공원 설립도 민씨정권의 개화정책이에요. 좀만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자, 물 한 모금 먹고 왔습니다. 35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의 활동.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110주년 기념식을 한다. 안창호 등이 1907년 조직한 비밀결사인 이것. 시민회죠. 시민회. 시민회를 찾아봅시다. 1번.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은 조선어학회. 2번.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건 의열단. 3번.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한 건 동아일보. 4번에 독립공채 발행은 임시정부. 5번에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는 시민회가 맞네요. 정답은 5번. 3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제가 뭐 설명할 게 없으니까 그냥 졸리네. 자, 36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전개된 거는 국채보상운동이죠. 1번 해사령 폐지에 영향을 받은 건 물산정령운동이죠. 2번 김광재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맞죠? 이거 이렇게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조금 풀어서 뭘로 나올 때도 있지. 김광재, 서상돈 등의 발의로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자주 나오죠. 아무튼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색동회가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소년운동이고요. 4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합작은 60만세 운동이죠. 5번 중국, 프랑스 등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건 원산 총파업입니다. 37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 제2조 러시아 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대. 이거는 일본이 한국에서 그 밑에 또 뭐라고 써? 일본이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감리의 조치를 함에 있어 간섭하고 방해하지 않겠대. 이거 뭐겠어요 이거. 딱 이 느낌이 러시아가 지금 쭈구리 느낌으로 해갖고 일본님 당신들 조선에서 맘대로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약이 뭐냐면 러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맺은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1905년 9월에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지죠. 근데 결국에 이 문제는 러일전쟁 이후의 일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1905년 이후의 일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러시아가 일본한테 한국에서 맘대로 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걸 딱 보고 이거 러일전쟁 이후의 일이구나 라는 걸 이제 감으로 때려잡아야지. 자, 1번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1885년이니까 땡이고. 자, 2번에 헤이그 특사 파견은 1907년. 이게 정답이네요. 러일전쟁 끝나고 나서 일산응약 맺어지고 그 후에 헤이그 특사 파견이 이루어지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상권 수호를 위한 한국중앙총상회는 1898. 4번에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했다. 유인석은 을미의병이죠. 1896년입니다. 자, 5번에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모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사실 이거 몰랐어도 우리가 2번 충분히 골라낼 수 있었지만, 자, 요거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부산 두모포에서 일본 그 군대가 군함을 딱 받쳐놓고 그 일본 수령들이 막 부산 내려와가지고 동네 그 사도한테 가가지고 일본 상인들 세금 걷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 잘 안 나오는 선택지긴 하지만 나온 건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1878년이에요. 강화도 조약 2년 후입니다. 38번 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이 사람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야학 독본을 썼고 또 서유견문을 집필했다. 서유견문 6일준이죠. 6일준을 찾아봅시다. 1번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 맞죠? 정답이죠. 그 6일준이 영국군의 그 거문도 점령 이후에 6일준의 중립화론을 이어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한 거는 뭐 김옥균, 박영용, 서광범, 서재필 많이 갔죠. 자, 3번 독립협회를 창립한 거는 서재필입니다. 서재필이 아까 이 갑신정변 실패 후에 일본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또 갔다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 4번 배제학당 설립은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입니다. 5번 참정대신 자격으로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한 거는 박정양이고요. 39번 갈게요.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족운동. 민대총회가 개최됐다. 460명 대표가 참석했다. 그리고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나왔네요. 이거 1920년대 민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1번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거는 3.1운동이죠. 자, 2번 사립학교령 공포의 계기가 된 거는 이거는 뭐 일본놈들이 그냥 우리 사립학교 못 만들게 한 거지. 3번 이상재 등이 모금활동을 주도하였다. 맞죠? 1000만 명이 1원씩 내보자. 그래 1000만원 모금해보자. 모금활동 했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한 거 아니죠. 그거는 국제보상운동 정도가 되죠. 지금 이거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0년대잖아. 그러면 통감부가 아니지. 이땐 총독부잖아. 자, 5번 여권통문을 발표한 거 했었죠. 서울 북촌 그 양반댁 아줌마들 찬양회. 자, 4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밑줄근 지역의 민족운동. 한인 집단 거주지 신한촌 나왔고 또
스탈린이 나중에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켰다. 어디겠어요? 이거 연해주죠, 연해주. 연해주를 찾아봅시다. 자, 1번. 숙무학교는 멕시코. 2번에 건어회와 건업신문. 연해주 맞죠? 2번 정답이고요. 3번에 서전서속은 북간도고. 4번에 임병찬이 주도해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거. 이거 처음에는 전라도 지역이었습니다. 자, 5번에 28, 나중에 서울로 갔죠. 자, 5번에 28 독립선언서는 일본 도쿄. 41번 가겠습니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 가는 허유에 관한 이야기고, 나는 김창숙에 관한 이야기네요. 봅시다. 기억. 관군에게 체포되어 스즈마섬에서 순국한 거는 최익현입니다. 땡이고. 자, 니은.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 했다. 군사장 허위. 맞죠? 정리의병 맞네요. 디귿. 한국 통사를 저술한 건 박은식이고. 땡이죠. 리을.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한 나석주를 지원했다. 누가? 김창숙이. 요거 이제 우리 잘 알 거예요. 이거 벌써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벌써 나오는 거예요. 김창숙이 나석주를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 4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에서 달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가는 총독은 문무관 누구라도 임명될 수 있게 하고, 관리와 교원의 제복과 대검을 폐지하고, 그 조선인 임용 대우를 잘해줘라. 뭡니까 이거? 1920년대 문화통치 시작하면서 그 사이토 총독이 말한 시정방침인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읽어보면 제 2조에 나오네요. 즉결은 뭐야? 즉결 처분이지. 1910년대고요. 다는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이게 법령이 조항에 치안유지법이라고 나와주면 이건 치안유지법이 아니지.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호관찰에 붙일 수 있다. 뭡니까 이거? 1936년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네요. 그럼 순서는 뭐야? 나, 가, 다. 정답은 3번입니다. 43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골라라.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대표회의가 열리죠.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찾으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1919년과 이승만이 탄핵되고 박은식이 그 2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1925년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겠죠. 44번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이름이 나와졌네요. 김병로라고 나와졌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속어법으로 가능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용 전혀 모르겠어도 얼굴 보고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얼굴까지 모르는데 이름이 나와준다면 엄청난 거죠. 거의 80, 90% 맞추라고 된 문제입니다. 이름 알면 잘 풀 수 있잖아요, 우리. 자, 1번.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협상에 참여한 거. 이거는 현대사에서 배우는데, 이거는 뭐 남북협상에서 북한에 가는 건 대표적으로 그 누구야? 김구하고 김규식이 있죠. 이거 뭐야? 현대사 문제인가? 2번. 정읍에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 주장한 건 이건 이승만이고. 이거 현대사 문제네. 3번.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 만든 건 조선왕 맞죠. 정답은 근대사네요. 4번. 정답이 아니지. 4번에 우리가 지금 누구 찾고 있지? 누구야? 누구였어? 김병로. 4번.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5번. 조선건국동맹 결성은 이건 여운형이죠. 사실 이거 현대사까지 다 하면 이 문제는 엄청 쉬운, 그냥 거저주는 그런 3점짜리 문제예요. 그래도 따로 김병로를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나온 건 또 나오니까요. 45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총사령 양세봉, 중국 의용군 부대와 합세. 뭡니까? 양세봉, 남만주 의용군 영릉가 흥경성. 조선 혁명군이죠. 찾아봅시다. 1번.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 정답이네. 2번.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된 건 대한독립군단. 3번. 중국 팔로군이 편제되었다. 조선 의용군이죠. 의용군이죠. 이거 지금 몇 번 나왔나 모르겠어요. 4번. 졸린다. 물 좀 마셨어요. 4번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한 건 한국 광복군이고요. 5번에 북만주 지역의 한국 독립당 산하부대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46번 갈게요.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송탄유 자재공출 명령서. 공출 나왔습니다. 공출.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도 나와졌네요. 전시총동원 민족말살정책이 아닌 것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국민학교는 맞죠. 이거 1941년에 바뀌니까. 자, 2번. 징병제를 찬양하는 친일지식인 맞고요. 3번에 국민징용령에 의해 끌려간다 맞고요. 4번에 한국신민사사 암송도 맞습니다. 5번에 조선 태형령. 요거는 1910년대죠. 땡입니다. 정답은 5번. 중간에 현대사가 껴있으니까 46번까지가 근대사네. 자, 이제 근대사를 정말 끝내게 됩니다. 마지막 55회가 남았습니다.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합시다. 29번. 밑줄근 중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경복궁 중건. 흥선대원군 업적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비변사 설치는 종용되고 흥선대원군 때는 폐지됐죠. 자, 니은. 사창제 칠시 맞고요. 디귿. 원납전 징수 맞죠. 이거 경복궁 중건하면서 양반들한테 원납전을 걷죠. 리을. 대전 통표는 정조. 흥선대원군은 뭐요? 대전 회통. 자, 정답은 그러면 니은과 디귿 3번입니다. 30번 가겠습니다. 30번. 밑줄근 기억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 기억은 뭐야?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을 희생시킨 사건이네. 병인박해죠.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은 병인양요겠죠. 병제병신. 병인양요를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운용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했다. 운용호 사건? 이거는 신민양요 이후고. 자, 2번. 양원수 부대 정독산성은 병인양요 맞죠. 프랑스 장미제독이 쳐들어오니까
잘 막은 거죠. 자, 3번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뭐 이모군란이고 4번 박규서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건 진주민란 때문이고 5번에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되는 결과를 가져온 건 이모군란. 31번 가겠습니다. 31번 밑줄군 이 사건에 대한 설명. 90군인들이 일으킨 사건 이모군란이죠. 1번에 전개 과정에서 전주화약이 체결됐다. 이거 도항농민 운동이고요. 2번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된 거는 미시정권의 개화 정책입니다. 2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한 건 갑신정변이고 4번에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삼은 건 2차 가보 개혁이고 5번에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물포 조약이죠. 이모군란의 결과가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 상황이 나타난 시기. 지난달부터 영국군이 이 섬에 들어와 병영을 짓고 머무른다. 그랬더니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다는 구실로 허락 없이 점령했다. 이 뭐예요? 영국의 검은도 점령이죠. 1885년부터 87년까지의 거기를 눌러 앉으면 됩니다. 정답은 다 3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 이모가 갑이고 가시다. 그랬더니 영국 이모가 검은도 갑이고 가시다. 갑신 다음에 검은도가 나오죠. 33번 가겠습니다. 33번 가에 들어갈 내용. 제2차 개혁. 군국기무처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이죠. 2차 가보개혁. 또 졸리네. 큰일 났네. 졸면 안 되는데. 마지막인데. 자, 1번 지게 발급은 광무개혁, 2번에 태양력 사용은 을미개혁, 3번에 한성순부 발행은 미시정권의 개화정책이고요. 4번에 공사노비법 혁파는 1차 가보개혁이고요. 5번에 교육입국조사 반포 정답이죠. 이게 2차 가보개혁의 대표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34번 갈게요.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인 가시기. 대한제국 문제입니다. 간도관리사로 임명된 관료 대한제국 맞죠. 이게 이범윤이 간도관리사로 파견이 되죠. 졸려. 2번에 영화 아리랑은 1926년이고 3번에 유경공원은 1886년이고요. 4번에 제네럴 서머노는 이게 흥선대원군대니까 땡이고 5번에 조사시찰단도 민주정권 개화정책으로 보낸 거니까 땡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갈게요.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맞춰봐라. 가는 을사늑약에 반대해가지고 최익현과 신돌석이 일으킨 의병, 을사의병이죠. 1905년. 나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한 의병, 을미의병이죠. 1895년. 다는 13도 창의군 결성에서 서울 진공작전, 이건 정미의병이죠. 이거는 1907년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나, 가, 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마지막 55엔 다른 회차보다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빠르고 있습니다. 이걸 뭐 쉽기도 하고. 자, 36번 갑시다. 가신문에 대한 설명. 양기탁과 함께 이 신문을 창간한 배대의 묘. 뭡니까 이거? 대한매일신보를 찾으면 됩니다. 1번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은 건 한성주보고요. 천도교의 기관지는 만세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였다. 맞죠? 대한매일신보 맞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 사진을 게재한 거는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정답은 4번이죠. 4번. 아우 목 아파. 자, 37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37번.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이후에 우리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를 빼앗는 것이다. 군주의 지위가 아직 있고 각국 공사도 다 있다. 조약이 아직 폐하의 인중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게 아니다. 이건 러일전쟁 이후에 을사늑약 맺고 누군가 상소를 올린 거죠. 을사늑약 이후의 사실을 찾으면 됩니다. 1번에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1차 영일동맹은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02년에 맺어진 겁니다. 일단 이걸 몰랐다 칩시다. 2번 일본이 경인선 부설권을 인수했다. 미국으로부터 경인선 부설권을 받은 건 1898년이고요. 3번에 밀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거는 이건 이모군란 이후니까 1882이고 4번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통감이 부임했다. 맞죠? 정답은 4번이죠.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이니까. 5번 용안포 점령은 이거는 1903년 러일전쟁 이전이니까 땡이고요. 전부 러일전쟁 이전의 일이고 4번만 을사늑약의 내용이었죠. 38번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혼이 보존되면 국혼을 강조했다. 박은식이죠. 1번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부 발행한 건 이병도. 2번에 여유당 전설을 간행한 거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건 이건 뭐 정인보,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죠. 3번에 헤이그 특사 파견은 이상설, 이준, 이희종이고 4번에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의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건 조만식이죠. 5번에 유교구 신론을 저술했다. 박은식이죠.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39번 가겠습니다. 39번. 가와 나가 발표 사이에 그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는 총독부를 설치한다. 한일병합 후에 바로 설치하니까 1910년이죠. 나는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한다. 경찰 제도를 개선한다. 이거는 1920년 문화통치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의 일이니까 1910년대 무단통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미국 공출제. 이건 쫙 뒤쪽이죠. 2번 조선태영령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에 국민징용령은 중일전쟁 이후고 4번에 경성제국대학 설립은 1924년이고요. 5번에 한국시민서사 암송도 1937년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40번 가겠습니다. 40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 청년 김상옥. 누굽니까? 이거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진 김상옥이죠. 김원봉이 조직한 위혈단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삼았다. 정답입니다. 1번. 신채호가 쓴 거죠. 2번. 연통제 실시는 임시정부. 3번에 고종의 밀제를 받은 건 독립의금부. 4번에 이봉창 의거 계획한 거는 한인애국단이고 5번에 신흥무관학교는 서간도 경학사가 되겠죠. 신흥 강습소라고 했으면 시민이라고 했을 텐데 신흥무관학교니까 경학사가 되겠죠. 자, 41번. 밑줄그은 운동에 대한 설명. 한일 학생 간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거는 광주 학생운동입니다. 1번.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거는 형평운동. 2번에 순종의 인사한 일은 60만세 운동. 3번에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는 3.1운동이고요. 4번에 국내에서 민족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거는 60만세 운동이죠. 5번에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지원하였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42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 이것은 가단체가 만든 1933년에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 문제입니다. 1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다. 맞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한글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했다. 이건 이종일이죠. 그다음 3번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했다. 이거는 그 영국 선교사 존 로스가 쓴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책입니다. 4번에 언문지를 저술했다. 이건 유희. 이전에도 나왔었죠. 5번에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설립된 것은 국문연구소. 43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 내지는 심각한 식량 부족이다. 내지가 뭐야? 일본을 말하죠. 그래서 쌀을 증산해야 된다. 두 번째 거 보니까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을 내지로 반출한다. 이거 뭐예요? 이거 산미증식계획 때 그 우리 쌀 수탈당한 뭐 그런 사료네요. 1번 산미증식계획의 실상을 파악한다. 이거 정답이네요. 화폐정리 사업도 관련 없고 보안에 뭐 방공용 선포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도 뭐 관련 없죠. 1번이 정답입니다. 44번 가겠습니다. 가종교에 대한 설명. 공의 이름은 인형인데 뒤에 철로 고쳤다. 철. 그리고 보호조약 체결 뒤에 오적의 처단을 모의했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오적 암살단 나철 이야기죠. 나철은 대종교. 대종교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사찰령 폐지 운동은 불교. 2번에 개벽 친여성은 천도교. 3번에 중광단은 대종교. 맞네요. 정답은 3번. 4번에 배제학당은 개신교고요. 5번에 박중민 세세관 운동은 원불교입니다. 45번 갑시다. 마지막 문제 됩니다. 마지막 문제.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활동에 참여하던 시기. 그러면 1941년이죠. 봅시다. 1번의 쌍성보선 전투 승리는 1932년 한중민협작전이고 2번의 미스야 협정은 1925년이고 땅이고 3번의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4번의 정우의 선언은 1926년이죠. 5번의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은 1941년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근대사 기출은 사회분 시간이니까 너무 힘드네. 예. 아무튼 자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드디어 근대사를 끝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제 조금 이제 할 얘기가 많은 현대사. 제가 할 얘기가 많죠. 또 즐겁죠. 아는 얘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재밌고 즐거운 얘기 현대사. 그렇지만 또 화딱지가 나는 그런 현대사 좀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영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 영상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봅시다. 안녕. 현대사에서 만나요.